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용현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육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1월에 발령받은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친환경 생태 도시 울산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다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조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이도희 환경보전과장입니다. 하종섭 하수관리과장입니다. 강홍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 현황과 기본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부서별 단위 사업 중 핵심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녹색 환경지원센터와 환경교육센터 운영, 환경보건센터 연구지원, 환경행사지원 등은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환경교육 역량 강화와 시민 관심 제고를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생태전문가 초청 포럼, 제2차 P4G 정상회의 참관, 울산 지속가능발전 포럼 개최 등 5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낭만 노을이 있는 태화강 배달의 다리는 당초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토일에 개장하여 중남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외부 관광객 유입 등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등 상황도 있기 때문에 주시를 하고 정부와 협조해가며 시기와 추진 방향을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입니다. 물순환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입니다. 17년도부터 추진해온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은 올해 12월에 차질 없이 준공하고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주요 하천 수질 관리 및 태화강 수질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시의 하산교 도로에 퇴적된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차단을 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태화강 하산교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을 추진합니다. 2월 중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을 해서 수질 오염 예방과 수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의 사고 유출수와 초기 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에 착공한 석유화학단지 사업은 공사 중에 있고 온산국가산단 제4분구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 중인 울산 미포국가산단 제3분구 사업은 연내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0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어린이집 10개소를 대상으로 건물 외벽에 초록색 넝쿨 식물을 식재하는 그린 커튼 조성 사업을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온열 질환 예방과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탄소 포인트제 가입 확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추진, 청소년 기후변화 포럼 운영 등으로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존입니다. 태화강 하구 및 외환광 등 철새 서식지 보존과 울산의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등록 후보지와 서식 정보 조사, 지도 작성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시민과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수렴, 환경부 협의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생물다양성센터, 생태체험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과 생물다양성 탐사, 야생동물 서식환경 모니터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52개소를 시와 구군이 관리하고 있으며 강화된 대기배출 허용기준 적용 사업장 7개소 296개 배출구에 대해서는 배출량 조사, 배출 허용기준 준수 파악 등 배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정착을 위해 자율점검 우수사업장 206개사에서 215개사로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소규모 환경사업장 기술 지원 멘토링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입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총량관리제가 시행됩니다. 환경부의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우리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12월까지 시행하고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및 배출 허용 총량 할당을 4월부터 7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 종합대책 3대 분야 69개 세부 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빛공해 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추진입니다.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이부제를 3월까지 추진하고 미세먼지 감시단을 2월부터 발족해 운영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강도 높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무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전옥스 버너 설치, 노후 경유차 교체, 건설기계 저공해와 지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등을 추진해 맑고 건강한 대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체감 환경 개선을 위한 과학적 대기 관리입니다. 악취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악취 자동 측정망을 22개소로 확대 구축하고 무인 악취 포집기 35대를 운영하며 대기오염 측정망 2개소를 신설하고 또 2개소는 이전하는 등 과학적 관리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 등 시민 환경감시를 활성화하고 대기굴뚝 자동 측정기기 관리를 강화하며 환경감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1184개소와 기타 수질오염원 405개소에 대해 정기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국가공단 내 하천 11개소에 대해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배출 가능 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무허가 축사 707개소에 대하여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도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화학사고 안전관리 책임기관 대응체계 구축, 합동방제 모의 훈련 실시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하수도 사업 경영 합리화 기반 구축입니다. 2019년 시행된 배수 배출업소 등 115개소에 대해 배수 방류 유량에 따른 하수도 요금 산정 방식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행안부 세외수입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농도 배출업소 12개소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 추가 부과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고 2021년 1월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적용하는 등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 효율 향상을 위하여 용현 하수 처리구역 하수관망 블록화 시스템 구축 용역을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 하수 처리 시설 신정설 및 관로 부설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울산 설러지 자원화 시설 건립안은 올해 건축공사 및 기자재를 설치하고 2021년 배수 처리 시설 설치 및 종합 시운전을 거쳐 2022년 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회야 하수 처리 시설 정설 사업은 올해 2월 말 공사를 준공하고 방어진 하수 처리 시설 정설 사업과 강동 하수 처리 시설 정설 사업은 올해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언양 하수 처리 시설 정설과 언양 하수 처리구역 하수관로 신설 등은 올해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집안 침하 예방입니다.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효율적 정비 기반 마련을 위한 남구 1원 정밀조사 2차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중구, 북구, 울주군 1원 정밀조사 3차 용역을 3월 착수하여 내년 2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하수관로 연차별 정비 계획에 따라 1차 정비 구간인 중, 남, 동, 북구 1원 81.9km와 2차 정비 구간인 중남구 1원 6.4km, 3차 109 구간인 해하 하수처리구역 1원 7.8km에 대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3차 209 구간 울주군 1원 9.5km와 4차 정비 구간 울산시 전역 43.4km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3월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하폐수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하수 및 배수 처리시설 등 11개소에 대해서 연간 4회 이상 수시 및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운영관리 점검과 전기기계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용암폐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6월 공사를 준공하고 신규 사업인 용현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방류수 치수 펌프장 부지 사용 동의 및 운영 협약 체결 등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입니다. 생활 폐기물, 환경 기초시설 발생 폐기물에 대한 우리시 자원 순환 목표에 대한 이행 실적을 5월까지 제출하고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해 연중 실적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국가공단 가로변을 정비하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및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정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숨은 소형 폐전기, 폐전자제품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하고 일회용품 사용 감축 방송 홍보,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과대 포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원해소시설과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원해소시설의 운영 실태 및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에너지화하여 임금 ገብ치에 확대 공급하여 환경 보존은 물론 연간 84억 원의 수익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과 교육 등을 강화하여 폐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설계시 및시 순환골재를 최대한 사용토록 하는 등 건설 폐기물 및 순환골재류의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화를 통한 친환경적 도시구현입니다. 성암 소각장 1, 2호기 내부 연안 초과로 성능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소각장 재건립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국비 지원 신청, 중앙투자심사를 의뢰를 해서 2015년까지 소각장 재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립시설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하여 매립장 정기 방역, 집안 침하량 조사, 제초 수목관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에 따른 반입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국 전 직원들은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조성을 위해 열과성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육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호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발령받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권기호입니다. 평소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는 관리 담당, 시설 운영 담당으로 2담당 5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하수처리시설의 공정 및 수질관리, 하수처리 중개 매뉴얼 펌프장 운영과 하수시설의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하수처리의 처리 용량은 1일 25만 톤으로 무거, 사모 등을 제외한 남구 전 지역과 울주군 청량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폐수와 은폐수, 침출수 일부를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은 법정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방류수를 해양에 방류하여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0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86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175억 2,700만 원보다 11억 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설 노후에 따른 설비 교체로 인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7페이지 하수처리 공정 운영의 최적 관리입니다. 하수처리 공정 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질 변화에 따른 공정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제어실 프로그램의 공정 제어 및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하수처리 방류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 반응조 측면 교반기 및 수변전실 특과 판넬 교체 등 설비 보완을 통해 하수처리 공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를 위해 1차 탈수시설의 원심 탈수기 2대를 교체하여 슬러지 처리의 함수율을 제고하고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실시간 TMS 운영으로 수질의 이상 유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노후 설비 교체 및 시설 보강을 위해 수변전실
덕과 판넬 교체, 생물 반응조 상기관 교체 등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시행하여 하수 처리 공정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정적인 하수의 송수 처리입니다. 본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중계 펌프장 5개소와 맨홀 펌프장 18개소 등 23개 펌프장의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에 위치한 중계 맨홀 펌프장 및 33 배수장에서 발생되는 생활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악취 저감 시설 6개소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정적인 하수 송수를 위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사업소 및 펌프장 시설물 보수, 중계 3펌프장 비상발전기 등을 교체하여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하수 시설에 쌓여 있는 흡작물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관리 철저입니다. 현장 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밀폐공간 작업장 30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장에 대해서는 작업 시마다 상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24개소에 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 24종 208개를 비치하고 연 2회 이상 작동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위험 기계 기구 및 전기 설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시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지진 등 재난사고와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한 자체 훈련과 소방서와 합동으로 재난 대응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구조 안전성을 위하여 시설물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의 안전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년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규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복 온산수질 개선 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 개선 사업소장 엄주복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 개선 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0년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은 온산 바이오 에너지 센터 및 분뇨 처리 시설 운영을 하는 일반 회계와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하수도 특별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180억 2,400만 원입니다. 일반 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억 6,900만 원이 감액된 52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비 46억 5천만 원, 분뇨 처리를 위한 사업비 5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추진 계획입니다. 7페이지 유입 방류수 수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처리구역 내 발생하는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매일 실시간 수질 분석과 유입 방류수 생태 독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인 TMS 운영, 산업폐수 유입 현황 관리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악성 폐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수 처리 시설 개선 및
친환경적 공간 조성입니다. 사업소 및 펌프장 내 노후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개선을 통하여 OPS의 안정적 처리와 각종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소 내 최초 침전지 및 미생동의 탈취 설비 정설, 탈수동 및 저류조 탈취 설비 정설 공사와 웅촌 중계 펌프장의 조목 자동 스크린 설치, 또 수배전반 교체 등 주요 설비 수선을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계 맨홀 펌프장 시설물 순찰 및 점검입니다. 관할구역 내 중계 펌프장 7개소와 맨홀 펌프장 3개소에 대하여 2기조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기계, 전기, 통신시설물의 작동 상태와 OPS의 광고 유입 상태 등을 매일 순찰 점검하고 철저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바이오 에너지 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바이오 에너지 센터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100톤과 가축 분뇨 100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준공하여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가동 상태 유지를 위하여 바이오 에너지 센터 예방 점검과 시설물 개선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외 수입 정대를 위하여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재활용하여 스팀으로 생산하여 한국 제지에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상 문제점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최적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 불편 해소와 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위생 처리시설 최적화 운영입니다. 본 처리시설은 시설 용량 1일 380톤의 시전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하수 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공정 운영관리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하여 협정물 종합 처리기 수선, 탈취 설비 개선 등으로 위생적인 처리와 효율성을 향상하고 처리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수선을 통해 안정적 시설 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입니다. 사업소 특성상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있는 만큼 직원과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철저한 안전교육과 실제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심어주고 각종 위해 위험기구의 시설에 대하여도 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여 현장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국제안전보건표준인 ISO 4501번을 인정 취득하였으며 산업재해 사전 예방 및 근로자 안전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산 수질 개선 사업소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주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현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이와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은 기존에 예산이나 검토를 해서 다 어느 정도 진행되어 온 거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 좀 몇 가지를 좀 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에 그 무분별하게 산단 인허가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 피해와 그리고 주민 건강 그리고 농가 피해 등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완충 녹지의 의미도 지금 현재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환경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녹지구 그리고 지금 다 미래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는 건데
이러한데 우리 울산시는 또다시 그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수백억을 또 투자를 올해 예산만에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그 바로 옆에 대규모 국가 산단 확장을 하기 위해서 협회하고 어딘지 모르는 곳이겠지만 그하고 밀실 협약을 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대체 울산시에서는 부두처별로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전체적인 오늘 다 얘기 안 된다면 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안 된다면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님께서의 그 수장으로서 의견을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에는 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화학산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가 많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악취에 대한 오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울산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을 두고 또 환경부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을 내려서 기업을 존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지금 방향성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 시는 그럼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것도 고민을 좀 해보고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같은 경우에 우리 시스템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냥 마냥 우리 온산국가산단 안에 기업들에 묻혀서 그렇게 우리 게 아니다라고만 가지고 계속 해올 것인지 한번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악취하고요, 옆에 인근의 무림, 그리고 한국제지, 그다음에 옆에 폐기물 업체의 냄새가 다 다릅니다. 거기 맡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 냄새가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바람의 영향으로 해서 지금 우리 남구, 그다음에 무거동 쪽으로 해서 언양 쪽으로 퍼졌던 부분이 지금 바람의 영향도 일부 있다 보니까 지금 서생, 온양 이쪽으로 다시 지금 냄새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자의 업무 연속성에 관한 겁니다. 우리 각 과에 이래 보면요, 그리고 특히 사업소도 또 이래 보면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인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과에 담당 계장님들 다 바뀌어버리고 주무 차석 주무관님들 다 바뀌어버리면은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라는 겁니까?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가서 또 하다 보면은 또 3개월, 6개월 지나버리고 그러면 또 퇴직하시는 분들이 또 가서 퇴직을 해버리는 공백이 또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국장께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에다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직렬별로 좀 길을 좀 열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마냥 거쳐만 가는 이런 우리 사업소가 돼야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각종 중요한 부서를 지금 또 맡고 있잖아요. 그죠? 또 어려운 부분을 맡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또 권한도 드리고 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길을 좀 열어주시고 내부에서 같이 업무를 아시는 분이 그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이제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단순히 우리 사업소만뿐만 아니라 제일 우리 울산시의 산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물 아닙니까? 물 그리고 하수, 상수 또 건설본부 우리 사업소 다 지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지금 외부로 나가서 대우 아닌 대우를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그 부분에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악시 부분은 우리 해당 과장님이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것부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 특히 이제 뭐 상수, 저희 수질 관리 대기가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이 분야의 종사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 문제라든지 또 기업체도 또 제가 다니다 보니까는 환경 기술인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사실상 뭐 생산, R&D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처우가 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제 분야에서 좀 있었지만은 실제 환경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어떤 네트워킹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경제 분야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야도 좀 활성화를 하고 또 직원들이라든지 또 기업체 내에서도의 환경 기술인도 조금 더 처우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분야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 요구를 하고 또 시의회도 협조를 구할 분야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단 부분과 완충 녹지 훼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환경 분야 입장에서는 완충 녹지대가 그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보면은 우리 울산 미포 국가 산단이라든지 온산 산단이 빠르면 60년대, 늦어도 70년 초에 이제 그 지정이 돼서 그 이후에 완충 녹지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근데 사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환경의 그 여건은 또 많이 달라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산업 분야, 경제 분야에서 판단했을 때는 과거에 30-40년 전에 비하면 환경 관리도 굉장히 정밀해지고 또 기업체마다 그런 기준이 강화되고 하면서 완충 녹지 기능이 과거에 설정했을 때보다는 필요성에 있어서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국가공단이 확장이 되고 또 완충 녹지 부분도 조금씩 건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매립장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민간 사업이 많이 제한이 되면서 또 일부 온산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걸로 서희웅 의원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접촉해 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최대한 빨리 그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뭐 저희들로서는 어떤 밀실적으로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고, 기본적으로 현재도 그 산단 내든 외든 제한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군과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산단 내 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그 지역개발과에서 법적인 조건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되는 부분은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또 공영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체나 언론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민간 사업에 대한 또 검토도 되고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과도 계속 정보를 기업체가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게 아닌 이상은 공개할 만큼은 공개하고 협의할 만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연속성에 대해서는 뭐 지적하시다시피 그 저희들도 이번에 뭐 저도 포함해서 뭐 과장님들도 사업소장 한 분 빼고는 다 바뀐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고 또 뭐 민원인들 주민들께도 좀 불편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은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베이비붐 세대가 급격하게 많이 퇴직을 하면서
우리 현재 공무원 인사 시스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한 1, 2년 정도만 지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사가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총괄적인 답변은 마치고 악취 분야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 환경보존과장입니다. 악취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취를 포함한 대기 오염 물질은 지금 갈수록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직접 배출 시설 꿀뚝에 최종 배출구에서 시료 채취를 하고 시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악취만을 위해서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악취 배출원을 추적하고 있고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인 악취 포집기도 설치를 하고 특히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해대기 측정 차량을 이용을 해서 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기술인의 그 봉사활동 일환인 악취 순찰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은 악취 민원이 특히 하절기에 악취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오전에 이 비 오는 곳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온다고 왔는데요. 지금 그 어민들은 이 산업이 가져온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온산 에서올 앞에서. 그렇죠?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리고 산단 조성 다 좋습니다. 그동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대책 계획, 방비 계획도 없이 시의 필요에서 기업의 필요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산단 조성 신청만 인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자본력을 갖고 있는지 조성을 할 수 있는지 분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계획도 따져보지도 않고 인허가만 신청이 된다면 그때부터 올 수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는 개인재산권이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심의할 때까지 나오고 지금 어제 집회한 용암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산국가산단의 마지막 완충녹지 지역입니다. 거기에도 산단 조성한다고 민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2년 넘게 재산권이 다 묶여있었어요. 팔지도 못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 기업체가 제대로 된 사업에 할 수 있는지도 확인도 안 해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서류만 보고 적격, 산업폐기물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산업폐기물 신청된 업체도 서류만 보고 다 적격. 그럼 시민들은 혼동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 산업폐기물 정책에 의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가지시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차후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온산국가산단 안에 산성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을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라고 있고 거기에 또 최근에 폐산 공장까지 들어오는 그곳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그곳에서 그 주민들은 거기에서 지하수를 가지고 식수를 먹고 있고요. 노농사를 지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건강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거기는 놔두고 다른 곳에는 국가산단 한다고 또 부지를 확장을 하고 일단 그런 아까 산단 부분이라든지 산성마을 부분이라든지 이 산업폐기물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또 서면 질문도 주셔서 저도 산성마을도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지 이제 현행법 그리고 이제 우리 시 내의 업무 분장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우리 환경국에서 다 해결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 의식은 같이 가지면서 계속 우리 내부적으로도 협의하고 또 울주군이라든지 관련 기업 공공기관과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금년도 우리 이 환경국의 우리 이 김상류 우리 이 국장님 새로 부임해가 오시는데 오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울산이 작년에 그 대화강 그 국가정원을 지정되고 난 이후로 대화강에 많은 그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전에 또 언론에 또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 생태 관광지가 선정됐더라고. 3회 연속 이래 울산 대화강 생태 보존 지역으로 지정 지구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 관련 우리 환경생태과 소관이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화강 그 주검의 강에서 생태의 강으로 또 이래 바꾸어가면서 바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 해당 부서에서 참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생태 또 대화강의 생태 관광 자원화를 또 활성화해서 또 관광 상품화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년도 신규 사업에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등록 추진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상세하게 좀 설명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또 이것을 잘 활용해서 또 어떤 관광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지 또 많은 도움이 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생태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 관광 지역 추가 지정에 대한 데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가 3년으로 아주 우수한 그래도 성적으로 재징을 받았습니다. 3년간 재징을 받았습니다. 주위의 여건을 보였으면 태화강이 저희들은 그 앞에 지역에는 생태 관광 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의 환경 여건을 봐서 국가정원이라는 것이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과 생태 관광지역과 어떻게 호흡을 이루면서 일어나갈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생태 관광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만은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못해서 예산 확보는 별도로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을 하긴 하고 저희들은 생태 관광 지역이 추가로 확대가 필요한지 그리고 생태 관광 지역을 활성화하게 하는 그런 매체들 그런 예를 지금은 뭐 떼까마귀나 이렇게 백로나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해서 여러 가지 생태종을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활발하게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생태관광 활성화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한 9개 정도의 철새 이동 경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태화강에 찾는 철새들이 많아서 사실은 17년도에 한번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미흡해서 당분간 좀 보류가 됐는데 올해는 다시 한번 또 재도전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식지의 여러 가지 이 조건을 가지고 그 사무국이 한국에 있습니다.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등록을 하면은 그 사무국에서 국제적인 심사를 거쳐서 등록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필요한 사항은 이러한 서식지 정보라든지 지도라든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모든 걸 거쳐서 환경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런 국제기구에 신청을 해서 국제적인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철저한 좀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꼭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라도 되더라도 준비는 좀 차질 없이 해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대화강 하구에 또 뭐 철따라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해당 우리 환경생태과에서는 대화강 하구에 철새들을 또 이래 서식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또 그런 철새 또 이래 또 서식 이래 할 수 있도록 많은 또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몇 년간 저희들은 농식물 서식을 조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 그걸 정리하고 조합하는데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뭐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대화강 하구에 여러 가지 많은 또 이 환경적인 여건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철새들이 좀 이래가 철 따라 와서 좀 이래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이래 또 사람들이 또 인위적으로 그게 또 많은 또 이래 또 방해를 한다든가 그 대화강 하구에 낚시꾼들이라든지 또 뭐 불법적으로 또 이래 그 뭡니까 그 조개 채취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또 이래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그다음에 대화강 하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저 위에 사모대 숲에도 그 뭐 생태계에 또 이래 또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생태관광 보존 지역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다 생각하고 부분만 특정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조정이 되었더라도 상류부터 하류까지 저희들은 뭐 생태적 부분은 다 보존할 필요성 그리고 뭐 생태 프로그램 개발 종합적으로 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그런 대화강에 또 여러 가지 생태 또 복원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강 국가정원하고도 연계해서 또 확장일에 사업을 펼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요즘 뭐 울산 우리 환경국에서 빛공해 환경 영향평가 그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 환경보존과에서 어디서 합니까? 예, 환경보존과에 있습니다. 예. 지금 조명관리 그 지구 지정을 이래 하게 되는데 지금 앞으로 그 지정이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이래 그 보니까 뭐 1종에서 4종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참 우리 태화강을 끼고 있는 도심 속에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펼쳐질 것인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구 지정되기 전에 미리 우리 환경국에서 우리 또 환경보존과에서 또 태화강이라든지 또 도심 속에 있는 그 남산 12봉 이것도 뭐 녹지 도심 속에 녹지 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또 경관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또 사업이 연계될 것인데 태화강하고 또 남산하고 끼고 있는 이런 녹지 이 공간은 조명관리 보존 지역에서 제외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 차원에서 조명 환경 관리 구역 지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도나 휘도가 필요한 어느 정도의 조도나 휘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관리 구역 지정에서 예외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빛이 필요한 지역에는 빛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뭐 우리 해당되는 우리 부서에서 그건 제외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뭐 이상입니다. 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상육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뉴페이스들이 많고 또 진급하신 분들이 많아서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김병조 과장님이 승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강홍근 과장님하고 또 우리 권기호 소장님도 네, 다 우리 국에 또 가까이에 있던 분들이어서 더 반갑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진급하신 분은 없으시죠? 과장님들 중에는? 네, 아무튼 그 진급해서 첫 해, 두 해 아주 어역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소신을 가지고 좀 우리 시정에 임해 주신다면 모름지기 우리 각 과장님들이 그 우리 시정 업무의 공무원으로서 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 소신껏 꽃을 한번 활짝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력하고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그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조금 말씀도 드리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행감 때 그 우리 국에서 환경국에서 시정 의견 시정 조치된 게 몇 건이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환경국에 그 부분 기억을 못 5건입니다. 예.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의 조치된 게 17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우리 시정의 시스템이 체계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그 어떤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한 부분, 건의를 요구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올해 당해년도 사업 업무 보고 때 언급이 되어야 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그 견제와 감시 그리고 또 함께 협력 그런 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업무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이거 맞춰봤어요. 별반 작년 업무 보고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별반. 그리고 물론 그런 것은 연속성 사업, 계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사업이 뭐 작은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래도 시정사항 요구받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 계획은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행감 끝나고 아직까지 이번에 또 인사하고 나서 뭐 일단 당면 현안 위주로 업무를 파악하고 챙기다 보니까 완벽하게 그 분야에 대한 뭐 향후 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담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보고도 받고 또 전 국장님한테도 의원님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최근 한 달 반 동안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서유영 의원님께서 뭐 지속가능위원회의 실천 사업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들어서 이번에도 신규 사업에도 그렇게 이제 많이 반영을 했고 또 뭐 매립장 문제라든지 생태 관광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3월부터 이제 어떤 전문가 포럼을 마련하는 등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도 이제 환경청 그 유치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환경부하고 기상청에 대한 그 기관을 유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도 계셨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스크린 해본 바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 월등히 이런 환경 분야, 기상 분야 기관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돼서 어떻게 이제 논리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을 가져갈 것이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그 시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환경청 유치라든지 그 기상지청 유치에 대해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우리 그 이미영 부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뭐 재활용 분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활성화, 그 다음에 뭐 어떤 환경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까마귀 대책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해화강 하류 지역 강우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 관련 현장 점검 및 조치 방안을 강구하자고 했는데 막 그런 문제라든지 또 명정천 거품 발생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생활 폐기물 반입 시간 조정 문제라든지 또 이 용령 공업단지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문제라든지 뭐 이런 그 시정 그다음에 떼까마귀 문제도 그렇죠. 이런 시정 건의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빨리 좀 이렇게 각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사업 계획에 좀 반영을 해달라. 그래야 그게 움직이고 살아있는 시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우사 의원님께서도 그래 홍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4대강 같은 경우에는 홍수 통제소가 과거에 국토부 산하에서 지금 이제 환경부로 옮겨가서 구축이 되고 가동이 되고 있는데 사실 낙동강과 이제 우리 태화강은 이제 그 수계가 다른 사항이고 해서 그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데 낙동강 쪽에서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좀 약한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그 태화강 홍수 통제소 같은 거를 환경부에 한번 건의해 볼 필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왜 자꾸 이게 꺼지죠?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그 우리 연포항 그 사고 선박 화재 사건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그게 지금 1월 6일부로인가 조사가 완료되고 그 사고 화재 원인이 불명으로 나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얼마를 요구했는지 배상금을 요구했는지 잘 모르시죠? 소방 분야에서는 그 실비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울산시에서 요구한 돈이 지금 잠깐만요. 1억 3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국에서 그
화재로 인한 어떤 환경 피해 그리고 환경 그 복구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환경 기준을 수배 이상 초과했다 이런 부분은 오보로 저희가 듣고 있고요. 실제 그 기사에 나온 수치 같은 경우에는 사고 선박 위에서 측정을 했던 걸로 되고 그 외에 이제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다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떤 피해라고 그러면 실제 해양에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상 해양법이 우리 지상에 있는 환경법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뭐 환경 우리 해양수산청이라든지 해양경찰서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육상 쪽으로 했을 때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육지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다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피해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그 언론에서 6배 이상의 어떤 그 물질들이 스틸렌 물질들이 검출되었다 하는 것은 오보입니까? 예, 오보입니다. 오보인데 왜 우리 국에서는 지금 며칠 지났는데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오보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한 그 권한이라든지 업무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언론사에 오보라고 지적을 하고 정정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게 우리 환경국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화재가 났을 때 그리고 그 화재 후에 감식에도 우리 환경국에서 파견 나가 있는 분이 같이 갔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뿐만 아니라 예. 우리 그 긴급 재난단에 한 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학 전담 요원이. 예, 우리 저 화학방재센터에 네, 들어가 있죠. 사무관 한 명이 나가 있어요. 네네. 그분이 그러면 해양에 어떤 투기된 오염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권한은 없습니까? 권한은 없는데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박 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네네. 평형수는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처리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질의서를 넣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형수는 부두에서 배출을 못하게 돼 있죠. 평형수 관리법에 의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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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에 투기하도록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이게 부두 안에서 벌어진 사고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부두 안에 정박돼 있고 그 사고 배가 출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대로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투기한 적이 그냥 투기한 왜 이러죠? 진행하십시오. 그냥. 그냥 투기한 적이 없다라고만 이야기해서 될 것이 아니라 예. 그 운반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폐기물 그 평형수를 받아서 갖다 버리는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의 입출항 확인을 했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네. 저희들 환경법으로 적용할 수가 없었고 네. 이거는 저 해수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거기서 하고 예. 조사는 거기서 하겠죠. 예. 그러나 우리 환경국에서는 예. 과연 이 오염 물질을 예. 버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그 인근 부두 안에서 버렸는지 아니면 원거리에서 버렸는지 확인할 책임은 있죠. 왜냐 우리 환경을 그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예, 뭐 시민의 그 환경권을 위해서는 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알고 말씀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 그런데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뭐 조사 그러니까 저기 해양 경찰서에 예, 이게 입출항 확인이 있는지 예. 거기서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고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나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게 입출항 확인서를 확인했나? 그 객관적인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다 한번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의원님 말씀처럼 뭐 그렇게 하면 확인해 보실 뭐 의향은 아주 있으십니까? 좋겠습니다만도 저희들은 이 해경이 울산 해경이나 저 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됐느냐라고 문의 결과 그러니까 문의했을 때 그냥 이상이 없다고 지금 보고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배출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자 너네가 확인한 것을 한번 좀 방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조만간에 환경국에서 정말 우리 환경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환경국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조만간에 한번 직접 방문해서 그게 적법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 평형수에는 그냥 평형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재를 진압하면서 거기에 화구 쪽에 그 화학 물질을 넣어서 화재를 진압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화학 물질 진화화학용 물질, 그다음에 또 그 소방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부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섞여서 스텔리움 물질하고 같이 지금 평형수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평형수를 빼내야만이 검식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평형수는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버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버리지 않았다면은 어디에 버렸는지 그걸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배로서 원거리로 실어 나가가지고 버렸거나 그러면은 배 출항 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폐기물 운반선 출항 일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아니면은 육상으로 폐기물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했다면은 그것을 수송한 차량 출입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걸 처리한 위탁 업체에 증명서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밖에서 전문가들은 버린 의혹이 있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그냥 해양수산청이라든지 이런 데 말만 믿고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요즘 시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지가 않습니다. 네,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또 확인 가능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권한을 가진 기관의 어떤 구두상 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시정 질의를 함으로 해서 권한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네,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의혹을 가진 전문가들이 일단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청구를 한다든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한다든지 하는 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시정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항만 부분은 우리 시에는 또 물류해양진흥과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물론 우리 육상에서의 악취 이런 부분은 우리 국의 담당입니다. 그렇지만도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사실 우리도 물류해양진흥과의 협조를 받아서 협조를 받고 그쪽의 협조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해양경찰청 그 다음에 수산청 이쪽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 이걸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국에 할 수 있는 이런 국의 요청서도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따가죠. 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요 업무 계획 보고서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신규 사업인데 어린이집 10개소 그린 커튼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화분을 놔서 그린 커튼을 남기는 건지 아니면 화단에 심는 건지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능쿨 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창가라든지 지붕에 얹어서 지상까지 늘어뜨리는 그런 사업으로서 그게 하나의 커튼 기능을 하는 지붕 위에 얹어서 심어서 내리는 내리는 건가요? 내리는 방안도 밑에서 올릴 수도 예, 있고. 방안도 있고 밑에서 올라가는 올리는. 방안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집의 형편에 맞춰서 네. 조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벽 옆에 아니, 예, 근데 예. 그럼에도 어린이집 10개소라고 대상을 확정해 놨으면 위에서든 밑에서든 다 검사 계획은 잡혀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 사업 계획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 제가 다른 사안인데 외벽에 그린 커튼 같이 이게 덩쿨을 올릴 때 밑에서 올릴 때 위에 예를 들면 작은 나무들이 조성돼 있으면 비가 올 때 그 나무에서 있는 흙들이 그린 커튼에 다 묻더라고요. 그럼 위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도보에 한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맞을 수 있다라는 염려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고해달라는 말씀. 예,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해서 좀 의원님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낭만노을 태화강 배달의 달이 건인데요.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5천만 원 편성해서 진행된 걸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20년도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기사에 2달 만에 벗겨진 페인트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예, 밑에 페인트 칠을 해서 벗겨지는 거죠? 예, 일부 조금 현장을 확인해봤는데 일부 조금 벗겨진 부분이 있어서 예. 그건 뭐 조금만 손을 보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으로 보기에는 글씨가 아예 안 보이는데, 예, 제가 그래서 이거를 뭐 오랫동안 보존할 거면 레이저처럼 우리 위에서 빔 쏴서 하는 것도 아예 안 없어질 텐데 다른 방법, 페인트는 어차피 계속 벗겨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공을 해서 올해 다리 관리 주체는 남구청 건설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은 해보고 남구청 건설가에서 전반적인 보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크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안 되는데 예산이 반영됐나요? 2억 7천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운영하는 예산이고 일부 보수하는 예산이고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근본적인 이제 올 한 해가 끝나고 보수를 할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남구 건설가에서 그럼 그때 종합적으로 이제 좀 레이즈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이고요. 올해는 지금 이 부분 벗겨진 거는 전부 그 예산에 올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해 나가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보수를 또 할 거네요. 예, 페인트 칠하실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 업무 계획 몇 가지만 들어와 있어서 아까 백운천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시정 건의 처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렸던 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분요 처리 수수료 제가 5구군 다 갚지 않고 울주군만 이제 주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계획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하수관리과장입니다. 김시현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시된 분뇨 처리 수수료 네. 징수교본 구분별로 형평성이 있는 방안으로 해라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다 5개 구분에 형평성이 있게끔 수수료를 균등하게 배분하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시내 지역가 울주군하고 사실은 구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울주군은 수익성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울주군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근본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 수익성과 관계없이 울주군의 조례 제정 때문에 저는 수수료를 부과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분유업체들이 지금 사실 사형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계속 분류 이제 옛날에 정화조를 있다가 네. 지금 정화조가 거의 다 이제 분류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기존 시가지에도 그 분유 처리 업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떨어지고 있고 결국은 이제 울주군 쪽으로 외곽 쪽으로 조금 몰리는 형편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사실은 또 수익성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올해 한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원가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최종적으로 된다면은 한 보고를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 작년에 그 위원장님께서 질문 드렸던 건데 재활용품 수거만 간격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존과장님 아닌가요? 네, 재활용품 수거만 간격 그거 예. 재활용품률 극대화 방안 그거 장순환 과장님이세요? 재활용 수거만 간격이 처리 완료됐다고 너무 해서 엉성해서 예. 좀 좁게 실용적으로 고쳐달라는 그 예. 시정상 말이죠. 거기 지금 각 구군별로 그 제작을 구군별로 별도로 다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체. 제작해서 배부가 됐나요? 예. 완료라고 돼 있는데. 예, 그 완료되어 있으면 아마 그 완료 수정이 됐을 겁니다. 예. 됐을 겁니다. 예. 제가 답변해도 맞죠? 예, 과장님 되겠습니까? 그때 예.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 있을적에 질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초창기에 제작된 그물망은 네. 눈금이 좀 컸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 제작된 거는 네. 눈금망이 아주 소밀하게 돼서 위원장님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늘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도 있는데 여전히 그 버려지는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들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수거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 때문에 주부들이 아주 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차차 의논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또 노력을 하고요. 본 의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자료로 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환경국에 질의를 넣겠습니다. 친환경 전호수 번호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그 중소기업이나 가정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도 그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이걸 교체하는 건지 그 이유하고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하고 그리고 전옥수 번호 설치를 지원하면은 얼마큼 지원이 되는 것이며 이게 언제 시행된 거죠?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죠? 이게 2006년부터 시행을 해왔는 사항. 예, 그거를 비교를 이제 몇 가구가 이제 2019년도에는 2018년도 정도야 되겠네요. 2018년도에는 몇 가구를 설치를 했고 신청이 들어왔고 몇 가구를 2019년도에 했는데 결과는 어떻더라라든지 배출 허용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든지 그 전후의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결과물. 그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현 수질 개선 사업소에 서면 질의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걸 저희 사실은 환경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만 공부를 해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용현 수질이라든지 온산 수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저희도 공부를 또 따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책을 좀 보면서 따로 공부를 좀 하기도 했는데 그 측면 교반기를 유지 관리하고 스킴스크모를 이제 지금 그 교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스킴스크모 같은 경우는 뭐 새우
같이 아주 잔잔한 1, 2cm 정도 되는 것들이 계속 걸린다 그래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기술력이 이 외국의 자원을 우리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한국에서 생산되는 게 또 좋은 게 나온 게 있는지, 또 내지는 교체 주기가 얼만큼 몇 년 만에 바꾸는 것인지, 그리고 측면 교반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킴을 교체를 한다든가, 여기 보면은 그 노후 설비 교체가 내년도 예산에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뭐 원심 탈수기, 스킴 스크린 제작 설치, 송풍기 교체 이런 것들을 매월, 그러니까 1월에서 6월, 3월에서 4월, 뭐 4월에서 6월 계속 뭔가 교체를 하는데, 이 교체 주기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표로 좀 만들어 주세요. 몇 년도에 요거를 교체를 했고, 우리가 2020년도에 교체할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름과 2018년도에 무엇을 교체를 했다. 그럼 요거는 몇 년도에, 몇 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되면 2018년, 17년 거 다 찾아야 되고, 이 교체를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거를 좀 저희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 이상이고요. 요거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서용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저 간단하게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과장님, 우리 친환경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래 보니까요, 지금 예산이 부족을 해서 또 제대로 된 하반기에는 진행을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울주군이나 북구 쪽에 이제 워낙 많은 방대한 지역에 도입을 해야 되다 보면은 기존의 노후화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신규로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예. 왜요? 그러면은 또 노후화로 이루어지는 부분, 또 신규로 해야 되는 부분,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또 외곽에 있는 부분은 또 뒤로 후순위로 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가거든요. 지금 밑에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백운찬 의원께서도 계속 작년에도 말씀하신 부분, 상수도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좀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해서 우리 하수 쪽에도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 경기 부양도 되고 또 민심도 어려운데 이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해서 조기에 좀 이를 착공해서 또 외곽에 있는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 순위 싸움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그분들은 아무리 요청해도 도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2월에 시장님께 업무보고 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2020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추진해서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해서 이 부분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1% 이상 구매를 하도록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울산시는 그걸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이 용지 이런 걸로 지금 목표를 맞추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런 소모 제품 말고요, 우리 환경국에도 그렇고 우리 사업소에도 그렇고 지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 해서 이런 목표치를 좀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예, 먼저 친환경 관련 사업, 친환경 자동차나
노후 경유차 폐차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인데 당초에 국비가 가내시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 내시된 국비가 일부 좀 많이 내려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신청하신 분들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있는데 우리 시비가 매칭이 못하다 보니까 신청을 못한다는 좀 얘기가 많습니다. 예. 좀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산 해경에도 제가 방문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2018년도에 그 온산국가산단의 산업폐수 방류 부분 때문에 현장에도 다녀오고 저희 담당 과에서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인을 찾고 있고 그거를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에 건의를 했고 이거를 확인을 해달라 했는데 어떻게 된 이 방향인지 누가 어떻게 이게 방향을 가지고 흔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나온 거는 그에 대한 그 산업 폐수의 유출에 대한 부분은 싹 들어가 버리고 그 어민들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있다는 논리로 해서 그렇게 보도가 나가고 방향성이 180도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하천에 대해서 한 번씩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는 그 주민들이 그 일을 가지고 신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봐도. 왜냐하면 본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왜 그런 걸까요? 기업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런지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서 정말 현장을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네, 안수일 의원님. 저도 이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은 업무 보고서 12페이지에 도시 물순환 사업, 빗물 이용 소규모 빗물 이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요것도 우리 담당 해당 환경생태과 해당 계에서 와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 보존과, 그다음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사업, 신규 사업인데 자동차 무인 단속기 실시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단속 대상 차량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나중에 해당되는 우리 계에서 와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운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시정 조치 그리고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좀 사업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우리 의원들에게 좀 공람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 좀 더 추가를 하면 요즘 우리 공사장 생활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5톤 미만의 생활 건설 폐기물. 예, 자원순화 과장님.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지난 12월인가 제가 간담회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공사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라는 이 자료에 보면 환경부에서 공사장 생활 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보셨습니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 생활 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명시조항으로 그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그 배출업자가 예, 규격 봉투에 담아서. 네, 예. 배출업자가 선별해가지고 예. 규격 들어가고 봉투에 있습니다. 담아서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소각장으로 보내고 또 이제 폐기물은 또 일반 폐기물로 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황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북구 같은 도시가 이제 형성되는 그런 도시에 가면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제 막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보면 이 주변이 너무 폐기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공사장 생활 폐기물들을 대형 공사장에서는 딱 그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배출을 시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소형 배출 업체들은 이것을 모아놓는단 말입니다. 모아놨다가 이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배출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모아놓는 과정에서 날리고 어디 소실되고 해가지고 주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봐서라도 또한 그 업자들이 사실은 지금 어떤 원성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분리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규격 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하느냐. 차라리 공중집화장에 공공선별장에 집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요금을 받더라도 거기서 좀 전문적으로 분리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재활용품도 더 효율성이 높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어떤 그러잖아도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이걸 분리 배출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인건비를 들여서 인력을 사야 된단 말이죠. 그걸 자르고 규격 봉투에 담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아무리 그 폐기물 건설업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의식을 달리하고 뭐 자기들이 어떤 협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공공선별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라고 지금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지금 우리 사업 업무에는 전혀 들어있지가 않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처음에 업무 파악을 하면서 좀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대형 폐기물, 특히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들 그 무단 지금 뭐 적치가 돼 있어서 날리고 네. 환경 문제 그런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그 지침에 의해서 공공 파쇄 대형 폐기물이 들어오면 우선 소각장 들어가기 전 처리로 파쇄하고 그 처리에 부숴서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파쇄 처리 시설을 공공시설로 지금 현재 추진하라는 그 권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대형 폐기물이 보니까 상당히 그 과정을 추진하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폐기물이 단순히 그 공사장에 발생하는 뭐 작은 좀 5톤 미만의 그 소형 폐기물들이야 또 그렇게 파쇄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향후 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은 공공 그 파쇄 시설, 전처리 시설을 또 이렇게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어느 지자체선가 그런 거 문제 때문에 또 시도도 많이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매트리스라든지 특수 매트리스 같은 거 좀 큰 이런 대형 폐기물들 그런 판넬 구조 이렇게 접혀져 있는 판넬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샌드위치 형태의 판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그 민간 분야의 부분에서도 그 전처리 시설을 시도하다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과연 공공기관에서 그거를 지금 아직 가시적으로 우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건 없죠? 원주 씨. 그죠? 아직 우리가 행안부 지침이 와도 가시적으로 그런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뭐 계획은 아직 제가 모릅니다만은 향후에 그 부분도 지침 있고 하니까 더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뭐 조금 우리가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과장님 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대형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그 5톤 미만의 네. 생활 건설 폐기물을 집화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좀 업무에 넣어서 검토를 좀 해봐 주십사.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외에도 아까 우리 떼까마귀가 지금 우리 그 철탑 지하 매설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은 떼까마귀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울산을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 울산을 찾지 않거나 아니면은 우리 울산 그 태화강 대수배 들어가기 전에 이 떼까마귀들이 앉아서 이렇게 조망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 들어갈 공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선이 없어지게 되면은 아마 우리 이게 무거동뿐만 아니라 태화동 일대 전체가 떼까마귀들이 앉아서 그 분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민원이 오히려 더 폭주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2018년부터 제가 이거 지적했던 사항인데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뭐 이명 부의장하고 이렇게 몇몇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역시 여기에 지금 업무 계획에는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업무 계획에 챙겨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와 그리고 또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까마귀 부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12시 15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계가 오늘 없어서 시간을 지금 초과하고 있는데요. 추가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시현 의원님? 예, 하십시오, 그럼. 그 친환경 아까 국비 지원에 보일러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예, 친환경 사업에 그 전옥수 버너 네. 설치 지원 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2월부터 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2월부터 진행되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하는지 서면으로 좀 상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 옹연 수질 개선 사업소에 제가 작년부터 근로 쉼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해 여름에도 이제 근로자분들이 외부에서 오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용현 수질 개선 사업소 1층에 그 홍보관 어떻게 진행될 건지도 같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그 시간이 이제 좀 짧아서 아쉽긴 한데 저희가 각자 의원님들 요구하신 사항들을 서면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몇 개 더 준비해서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 질의를 받지 않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괄 서면 질의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첫날인데요. 환경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협조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다른 부서와 이제 달라서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또 현장에 이제 곳곳에서 체감 온도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도 환경국의 또 일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또 현장을 발로 직접 뛰어서 많은 성과를 내었던 것도 환경국의 어떤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현장을 좀 뛰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이동을 통해서 지금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라든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겠지만 업무에 빨리 복귀를 해서 현장도 좀 다니시고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환경국과 복지국 모두가 또 만전을 기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 건강 관리에 각별히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우리 환경녹지국뿐만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소통을 하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과 함께 뛰는 환경국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인사를 가늠할까 합니다. 예,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서에서 도출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14일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